자가당착에 빠진 서행차선의 구루들. 과거에는 바보들이 돈을 뜯기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아들라이 스티븐son. 날 따라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큰소리쳐서 솔깃했는데 알고 보니 정작 본인은 그 방법으로 부자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느끼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자기가 실천하지도 않을 조언을 당신에게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당신에게 부의 방정식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다른 방법, 추월차선으로 돈을 벌어들인다. 나는 이들의 투자 자문을 믿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다. 경제방송에 나와서 오늘의 관심주나 대박 투자 상품에 대해 떠드는 소위 전문가들의 말에 넘어가 퇴직금을 날려버리는 바보들을 보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자기의 재무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망쳐버릴 수 있는가? 이런 인물은 당신의 주변 인물 혹은 삼촌이 될 수도 있다. 삼촌은 당신이 아는 어른들 중 가장 똑똑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 심지어 말머리 성운의 암흑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구조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삼촌은 주식 정보, 최신 대박 투자 종목, 유행하는 투자 방식들을 줄줄 꿰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삼촌은 빠듯한 수입으로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남들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이란 조언은 다 하면서 정작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이들은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에 대해 가르치는 비만 환자, 걸어다니는 위선자다. 이들의 이야기는 조언이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진정한 조언은 미식축구로 치자면 중도에 퇴장당하는 선수가 아니라 터치다운마다 점수를 내는 선수로부터 들어야 한다. 쿼터백에 대한 조언은 내가 아니라 페이튼 매닝에게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론과 실제가 일치하는가? 부자가 되는 게임에서 점수를 얼마나 땄느냐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결정된다. 누군가 자기가 점수를 얼마나 땄는지 이야기하려 든다면 그럴듯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는데 활용한 전략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감이지만 정말로 유용한 부자가 되는 비법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구루들이 말하는 이론은 실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개 중에 드물게 자기만의 전략을 활용해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교묘하게 숨긴 채 실제로는 추월차선 전략으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이제껏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이 안내하는 부자가 되는 길을 따라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끝까지 가본 적도 없는 강을 눈을 가린 채 뗏목에 의지하여 타고 내려오고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 이면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지금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 한다. 서행차선 전략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리고 책을 통해 재정적 조언을 퍼붓는 베스트셀러 작가들 덕분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들이 말하는 전략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정말 자기가 설교하는 방식 그대로 실천하여 부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들이 가면 뒤에 숨기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아마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 수지의 이야기. 수지는 뮤추얼 펀드와 정액 분할 투자,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다. 그녀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6권에 달하는 저서를 통해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녀의 손길은 어디에나 뻗쳐 있다. 그녀는 서행차선 전략하면 떠오를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자 수백만 서행차선 신봉자를 낳은 인물이다. 문제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 수지는 자신이 조언하는 것처럼 지방채나 정액 분할 투자 또는 퇴직연금 제도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까? 아마도 그녀가 돈을 벌어들인 방법은 그녀가 가르치는 방법과 다를 것이며 이론과 실제의 괴리에서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2007년에 보도된 한 기사에서 수지는 재산의 대부분을 채권, 특히 지방채에 투자해서 벌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산의 4%만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정도 돈은 잃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당신도 이 방법을 따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수지는 애초에 $250만 달러라는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주식시장과 뮤추얼펀드, 개인 퇴직연금, 채권이나 국채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벌었을까? 아니면 추월차선 지도를 따라 우선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린 후에 앞서 말한 재테크에 투자했을까? 그녀는 돈이 없어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가진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돈을 벌라고 조언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부자들은 시장을 이용해서 부를 유지하지 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다음은 데이비드다. 데이비드가 쓴 책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서행차선식의 조언이 나온다. 복리 이자표, 월급의 10% 저축, 비싼 커피 그만 마시기 등등. 여기서 또다시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떠올리게 된다. 데이비드는 이런 조언 덕분에 부자가 되었을까? 아니면 책을 11권이나 내고 지겹도록 서행차선 전략을 되풀이해 팔아서 돈을 벌었을까? 마지막으로 로버트는 하와이 출신이며 2명의 아버지를 두고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빠가 둘인 로버트는 자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역설하고 현명한 투자자라면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말한다. 한 번은 로버트가 공영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자랑한 적이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이러니함과 표리부동함을 느꼈다. 로버트의 람보르기니는 자기가 가리키는 전략의 결실일까? 그럴지도 모른다. 로버트의 인생은 추월차선의 성공의 예다. 로버트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긴다. 무엇이 먼저였을까? 베스트셀러 책이었을까? 아니면 람보르기니였을까? 로버트의 성공 이면에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숨어 있을까? 그의 람보르기니는 자기가 가르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한 돈으로 산 것일까? 로버트는 책과 게임,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다. 당신이 누군가가 설계한 부의 방정식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와중에 그 설계자는 정작 다른 방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이것이다. 이 책에 담긴 추월차선 개념 덕분에 나는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나는 이미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멋진 집과 스포츠카, 그리고 높은 등급의 신용카드까지.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이 책을 팔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이 책은 내가 조언하는 바로 부의 공식에 따라 쓰여졌을 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힘을 지녔다. 다시 말해 나의 방법은 나의 방법과 일치한다.